치수 기입은 여기 홈 탭 말고 인서트 탭 지나서 어노테이트에 가면 여기가 글자 탭이었죠. 그리고 여기 디멘전, 여기서부터 센터라인 리더까지가, 여기까지가 치수 기입 명령어들이 됩니다. 치수 기입 명령어들이 조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조금 많은 게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근데 다 외우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렉탱글 0,0에서 20,20 복사하는데요. 대각선으로 하나 복사. 다시 복사하는데요. 위로 복사. 자, 이렇게 복사해 보시죠. 카피 다 선택하고 엔터. 여기 끝점 선택하고 어레이 5개요. 그러면 자, 이런 모습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제를 한번 해보시죠. 치수 명령어는 일단 여기 라이너를 눌러보면 쭉 있습니다. 이게 일단 치수 명령어예요. 선, 정렬, 각도, 호, 반지름, 지름, 조급. 조급은 당기기란 뜻이에요. 오디네이트, 원점. 자, 제가 라이너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 자, 이렇게요.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익스텐션 라인,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디멘전 라인 로케이션, 치수선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여기를 첫 번째 원점으로 찍었습니다. 여기를 두 번째 원점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보조선이 되고 얘가 두 번째 보조선이 됩니다. 여기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치수선이 되고 여기가 두 번째 치수선이 됩니다. 화살촉, 첫 번째 화살촉, 두 번째 화살촉, 치수 문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 순서 바꿔도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치수선의 위치 똑같이 나와요. 다만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가 첫 번째였고 여기가 두 번째였죠. 다시 볼까요?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수직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우스를 움직여서 수평과 수직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린 다음 트림 잡았습니다. 자,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자, 아래로 뽑으면 수평선이, 옆으로 뽑으니까 수직선이. 한번 해보실까요? 또 있습니다. 라이너 눌러보니까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있어요? 셀렉트 오브젝트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 그럼 뭔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클릭하면 객체가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클릭하면 뽑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왼쪽이 조금 더 끝점이 더 가깝죠. 그 왼쪽이 첫 번째 점. 자, 지금은 어떤가요? 오른쪽이 조금 더 가깝죠. 그 오른쪽이 첫 번째 점이 됩니다.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됩니다. 라이너.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클릭했더니 여기 m텍스트, 텍스트, 앵글,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트 돼 있죠.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입니다. 자, m텍스트 자,
어떤가요? 여러 줄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엔 텍스트입니다. 한 줄 쓰기예요. m텍스트는 여기서 쓰지만 텍스트는 여기서 씁니다. 이렇게요. 한 줄 쓰기.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수정할까요? 글자 어떻게 수정할까요? 우리 배웠어요. 언제요? 글자 쓸 때요. 텍스트 에디트 기억나시나요? 에디트라는 명령어 ed 외국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이 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요. 어떤가요?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더 쉬운 방법. 더블 클릭이요. 자, 수정 한번 해보시죠. 얘네 숫자죠. 여기 문자죠. 이거 다시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얘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소괄호 있죠. 이 꺽쇠 열고 닫고.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열고 닫을 겁니다. 닫으면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 쓸 거예요. 열고 닫고. 닫을 때 바로 문자로 바뀌죠. 근데 이 숫자는 어때요? 이 보라색에 들어가 있죠. 이거 선의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특수 문자인 %%C 열고 닫고 그 다음에 %%P 0.2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수 문자를 함께 붙여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립을 이용해서 위치를 바꾼다든지 문자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립의 위치를 이용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점 두 개를 클릭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앵글이요. 여기 보시면 앵글 있죠. 앵글은 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5도를 주면 문자가 이렇게 45도 돌아가요. 앵글 45도. 자, 문자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여기서 쓰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써야 되겠네요. 자, 다시 라이너. 자, 이렇게 사선으로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사선으로 클릭하면 치수가 수평과 수직으로 나오죠. 이때 호리젠탈을 누르면 수평 치수만 나옵니다. 수직 치수가 안 나와요. 또 두 점을 클릭한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버티컬을 누르면 치수가 수직으로만 나옵니다. 수평으로는 안 나와요. 아무리 움직여도 수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있는 앵글은 치수 문자에 대한 각도이고 여기 로테이티드는 치수선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사선이 45도 사선이에요. 그 로테이티드하고 여기다가 45도 주면 자, 치수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다 사선으로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사선으로 아니다. 먼저 제가 45도 사선으로 이렇게 100mm를 그렸습니다. 100mm 너무 길다. 45도 사선으로 20mm만 그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라이너를 누르면 수평은 수직은 치수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 치수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처럼 회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 점 클릭하고 로테이티드를 누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각도 45도 누르면 어떤가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각도를 알 수 없는데 20mm 그냥 그렸습니다. 이건 각도 몰라요. 얘는 각도를 모릅니다. 그냥 길이만 알아요. 자, 라이너,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때 다시 한번 로테이트,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각도를 몰라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죠? 로테이티드를 누른 다음에 똑같이 클릭합니다. 순서 상관없어요. 반대로 찍어봅니다. 나와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로테이티드 똑같이 클릭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라이너가 아니고 그 밑에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이요. 얼라인은 지금처럼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를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얼라인이 정렬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은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얼라인을 누르면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라이너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평으로 클릭하면 수평 치수가 나와요. 수직으로 클릭하면 수직 치수가 나와요. 그리고 사선으로 클릭하면 사선 치수가 됩니다. 그러면 얼라인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 치수입니다. 수직 치수예요. 근데 얼라인 가지고는 수직 치수가 안 나옵니다. 여기에 옵션에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티드가 없어요. 오히려 그건 라이너에만 존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얼라인 가지고는 호리젠탈, 버티컬이 안 돼요. 이럴 때는 무조건 라이너를 쓰셔야 됩니다. 어떤가요? 수직으로 치수 뽑아낸 거 보이시죠? 자, 수평으로 치수 뽑아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편법으로 이렇게 클릭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선이 요만큼이 중복이 되겠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클릭합니다. 요만큼이 선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응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얼라인 다음에는 앵귤러입니다. 앵귤러는 각도예요. 그래서 선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거 저기구나. 다시 선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각도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각도를 한번 넣어 보시죠. 앵귤러 똑같이 제가 선을 두 개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각도가 나오네요. 다시 볼까요? 또 볼까요? 총 4개의 방향으로 각도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한 번에 주고 싶어요. 각도를 이렇게 한 번에 주고 싶어요. 자, 앵귤러,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엔터, 그 다음에 원점,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어떤가요? 한 번에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호 기억하시나요? 호. 여기는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이 호도 앵귤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각도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여기 디그리 각도 표시가 붙어 있죠? 호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서클을 좀 그려볼까요? 서클 반지름 20.
자, 아크.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보시면은요. 여기 아크랭스가 있네요. 아크랭스. 이 아크랭스는 예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기억나시나요? 아크 명령어에 여기 아크 명령어에 여기 요거요. 스타트 센터 랭슨 얘가 뭐였냐면 현의 길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지름보다 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치수에도 똑같이 아크랭스가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 현의 길이가 아니고 호의 길이요. 이렇게요. 호의 길이가 다이렉트로 뽑혀 나옵니다. 현의 길이는 누구냐면 바로 이 얼라인입니다. 이게 현의 길이. 이렇게 뽑아 볼까요? 현의 길이 양 끝점의 일직선인 현의 길이. 호의 길이 둘레의 길이.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라디어스가 나오네요. 라디어스는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가 있더라도 자요. 라디어스 그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R20 바로 붙는 거 맞죠? 자, R20 역시 원도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도 이렇게 반지름 R자가 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엔 다이아메타요. 다이아메타는 지름입니다. 자연스럽게 파이 기호가 붙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호에도 똑같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딤 조그입니다. 조그. 호를 이렇게 크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려봤어요. 이게 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제가 반지름 치수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중심점의 위치가 저기 멀리 있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못 써요. 이런 경우 못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 또 안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일단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있는 조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조그는 설계자가 중심점을 임의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자, 조그 그 다음에 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중심점의 위치를 마음대로 지정합니다. 한 이쯤? 그러면 문자의 위치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꺽쇠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중심점이 멀리 있는데 설계자가 중심점을 여기로 임의로 당겨온 겁니다. 그 얘가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번개 표시를 써야 돼요.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치수 기입을 해야 이게 중심점을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원만, 그러니까 호만 이렇게 조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라인 100mm, 그 다음 20mm, 100mm, 자, 클로즈, 랭슨 델타 10mm.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중심선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m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리고 호를 그릴 겁니다. 시작, 그 다음에 요거요. 시작, 끝점, 다이렉션, 접선 방향이요.
그 다음에 미러, 대칭입니다. 그 다음 복사, 얘를 한 번 더 복사할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요 그림의 의미는 원래는 긴 거예요. 원래 더 긴 건데 중간에 설계자가 임의로 자른 겁니다. 이거는 어떤 때 이런 모양은, 요런 파형은 언제 나오냐면 원기둥이요. 원기둥. 원기둥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버스나 지하철 혹은 기차에 보면 손잡이 긴 거 있죠. 혹은 이렇게 세로로 손잡이 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원기둥이죠. 너무 길어서 설계할 때 안 들어가요. 길이를 줄이면 원의 단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설계자가 중간을 싹둑 자릅니다. 싹둑 자르고 가져오는 거죠. 그럼 원래 여기 길이가 100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2000mm가 되는 거죠. 2m짜리. 이렇게 길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치수선을 바꿔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디를 찾냐면, 자, 여기 어노테이트 탭에 보시면 바로 얘예요. 디멘전 조그라인이요. 조그라인입니다. 이게 조그라인인데, 여기 조그라인을 클릭한 다음에 치수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5스냅 때문에 여기도 만들어져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뺍니다. 5스냅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적당히 들어가야 될 자리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자동으로 꺽쇠가 들어가죠?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다가 또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높이가 높이라기보다 아이고 자, 간격이 어떤가요? 삐뚤빼뚤한 거 보이시나요? 아무리 잘 맞춰줘도 이렇게 간격이 삐뚤빼뚤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치수선 간격이 맞지 않을 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얘입니다. dim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나머지 쭉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여기다가 간격을 지정하면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딱 균일하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im 스페이스 기준 선택하고 엔터가 없어요.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얘가 간격을 물어봅니다. 6mm.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딱 만들어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또 하나,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교차할 때들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여기 치수가 교차된 거 있죠? 종종 이렇게 교차할 때가 생겨나요. 자, 이런 경우를 하나 그려보시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여기 dim 브레이크입니다. 자, dim 브레이크를 누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 40은 온전하게 보여야 되고 60에 있는 요 치수 보조선이 감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통과할 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선이 끊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치수 기입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치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치수를 컨티뉴어스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치수는 어떤가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쭉 뻗어나가고 있죠. 치수 보조선 하나가 기준이 됐다고 해서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그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요 컨티뉴라고 하는. 얘를 눌러보면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하고 있습니다. 연속 치수와 기준선 치수가 있는데 얘네는 아까 봤던 치수들처럼 단독으로 막 그려지는 치수가 아니고 어떤 치수의 보조로 만들어지는 치수입니다. 얘는 단독으로 쓸 수 없어요. 어떤 치수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보조 치수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치수를 하나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치수가 있어야 기대어서 쓸 수 있습니다. 컨티뉴 어떤가요? 치수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다시 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로 클릭하고 여기 두 번째로 클릭할 겁니다.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러면 컨티뉴는 이쪽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요. 안 나가죠, 그죠? 숫자가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 컨티뉴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봅니다. 미리 방향을 체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컨티뉴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실수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거꾸로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나가요. 이럴 때는 여기 명령어를 보면 여기 셀렉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셀렉트를 누른 다음 클릭해 주시면 내가 방향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거꾸로 그리는 겁니다.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그 다음에 셀렉트를 이용해서 다시 재지정하면 여기가 2번으로 바뀌고 여기가 1번으로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만든 걸 지울 겁니다. 마지막에 만든 걸 지우게 되면 이 두 번째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얘가 찾지를 못해요. 이렇게. 자, 제가 마지막 걸 지웠습니다. 그럼 컨티뉴 그러면 치수가 안 나와요.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클릭해서 얼마든지 그려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지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물어봐요. 그래서 클릭하고 얼마든지 다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엔터. 그리고 원하는 방향 다시 클릭. 엔터. 원하는 방향 클릭.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 치수 기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역시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라이너를 이용해서 제가 치수 기입을 하나 했습니다. 베이스 라인은 첫 번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이렇게 쭉 뻗어나갑니다. 컨티뉴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베이스 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치수가 쭉 커져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하나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얘가 기준선 치수 기입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이 사라지게 되면 얘 못 찾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다시 지정해 주시면 얼마든지 치수 기입을 할 수 있고요. 다시 볼까요? 제가 라이너를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자, 이렇게 가네요. 자, 엔터. 얼마든지 위치를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컨티뉴랑 똑같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베이스 라인은 간격이 너무 좁아요. 여기 간격이 좁은 거 보이시죠? 요거 조절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딤 스타일입니다.
단축키는 D예요. 치수 그리고 유형 설정 또는 이거 치수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치수 유형 설정이라고 해요. 단축키 D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디멘전에 가면 오른쪽에 가면 요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얘가 치수 유형인데 지금 현재가 ISO 25입니다. 얼마든지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현재 선택하고 모디파이. 자, 모디파이 눌러 보시죠. 이 중에 보시면 탭이 쭉 있죠. 라인은 선, 심볼, 기호, 텍스트 문자, 피트 자리 맞춤, 프라이머리 유니트 기본 단위, 얼터네이트 보조 단위, 톨러런스 공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라인 탭을 눌러보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선 치수 간격입니다. 이게 3.75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간격이 좁은 겁니다. 제가 6으로 바꿔놨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건 안 되고요. 자, 다시 해봅니다. 베이스 라인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치수 기입을 하기 전에 중심선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죠. 연장하기 바운더리 엣지는 여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됩니다. 중심선들을 다 늘리세요.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이렇게 중심선들을 쭉 늘려봤습니다. 자, 중심선을 늘려보시죠. 치수 기입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어떤가요? 치수 기입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숫자나 화살표가 어떤가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지? 그러고 제가 확대를 쭉 했습니다. 글자 있네요. 그죠?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축척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치수 축척이 안 맞아서. 오늘 할 거는 바로 이거예요. 치수 축척 맞추기. 이 도면은 A4 기준 1대 100, A3 기준 한 1대 80 정도 돼요. 자, 딤 스타일 기억하시죠? 우리 요 딤 스타일. 자, 딤 스타일을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모디파이로 갑니다. 모디파이 버튼 누르고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라인은 치수선, 치수 보조선, 심볼 앤 에로 화살촉과 기호, 텍스트는 문자, 피트가 자리 맞춤인데 바로 여기요. 유즈 오버롤 스케일 있죠. 이 값이 바로 치수 축척입니다. 이거 다 기억 못해도 돼요. 다 기억 못해도 되는데 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치수 축척이거든요. A4 기준 1대 100입니다. 제가 1대 100이라고 썼어요. 100이라고 쓰면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다 100배가 커집니다. 자, 오케이. 클로즈. 다시 치수 기입해 볼까요? 자, 어떤가요? 이제 잘 보이나요? 10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죠. 베이스 라인. 너무 가깝네. 베이스 라인도 다시 7 정도. 다시 볼까요? 라인.
continue 다시 베이스라인 다시 볼까요? 라이너 continue 다시 베이스라인 다시 라이너 continue 다시 베이스라인 치수기 반 넣네요.